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왈칵 시청자 여러분, 저는 프랑스인 자드입니다. 제 딸 이름은 엠마고요. 딸 아이는 어릴 적 큰 사고를 당해 교통수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트라우마는 한국에서 와서 치유되고 말았어요. 전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가 가장 심했죠. 게다가 전 남편은 모든 말과 행동이 과격했어요. 딸 엠마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는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하루는 전 남편과 7살 된 딸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날이었어요. 전부터 엠마가 자꾸만 우리 부부에게 놀러 가자고 졸랐거든요. 남편은 역시나 주말에 쉬어야지 무슨 나들이를 가냐며 엠마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계속 우는 엠마의 고집과 저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과격하게 운전을 했어요. 제가 옆에서 말했죠. 제발 엠마도 타고 있으니 천천히 좀 운전해주세요, 여보. 하지만 저의 당부에도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쳤죠. 그날은 비도 꽤 많이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위태롭기만 했었죠. 하지만 불안해하던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빗길에 속도를 내어 미끄러져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참고 참았던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딸 엠마는 교통수단을 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차를 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이죠. 저는 이혼 후 엠마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의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으로 가보는 것도 좋다는 정신상담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새로웠답니다. 우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던 것은 공항버스를 기다리는 줄에 사람은 없고 캐리어만 줄지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 프랑스에서 이렇게 캐리어만 있으면 5분 후 저 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캐리어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캐리어를 두고 멀지 않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에게 물었어요. 대체 캐리어만 두고 전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캐리어 걱정은 아무도 안 하나 봐요. 그렇게 말하니 그분은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에서 이것은 기본이자 질서랍니다. 줄은 서야 하는데 굳이 볼 일이 있으면 캐리어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자신의 것이 아닌데 왜 건드나요? 사전에 딸과 둘이 해외 여행지를 조사할 때 치안이 제일 좋은 국가로 골랐던 게 한국이었거든요. 이런 한국의 좋은 치안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줄은 몰랐어요. 또한 환전과 와이파이 등의 과정이 너무 편했답니다. 예전에 일본 도쿄에 갔을 때 와이파이 설정이 너무 어려워 꽤 고생했던 것과 굉장히 비교됐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항 버스를 탔는데 대다수가 소지품을 본인 허벅지 올려놓고 안대를 끼고 잠을 청하더군요. 어떻게 소지품 걱정을 안 하고 안대를 끼고 잘 수 있는지 참 신기하더군요. 딸 엠마도 그게 신기했던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 저렇게 자면 물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엠마가 큰 소리로 저에게 묻길래 저는 민망해서 아이의 입을 막았고 엠마의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귀엽다며 웃어넘기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숙소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몇 날 며칠을 재미있게 딸과 여행을 즐겼죠. 한국이 너무 안전해서 그런지 엠마는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안정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 비용이 프랑스보다 훨씬 싸니 타보고 싶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엠마에게 2층 버스를 한번 타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죠. 만약 프랑스에서였다면 울상을 지으며 공포에 떨었겠지만 엠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진짜 안전한 것 같아, 엄마. 좀 무섭긴 한데 2층 버스 너무 궁금해. 우리 타보자. 엠마가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보려 하는 것에 저는 감격스러웠답니다. 우리는 2층 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별다른 것을 안 하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멍 때리며 구경하는 것만 해도 행복했죠. 남편과의 이혼 후 늘상 우울해 있는 딸 엠마는 오랜만에 빵긋 웃기 시작했어요. 딸과 저는 눈을 맞췄고 서로 꼭 안아줬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서요.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게다가 한국은 도로폭이 프랑스보다 훨씬 넓어서 더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 비용만 줘도 되나 싶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더라도 환승이라는 것 때문에 추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죠. 그 뒤로 엠마는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극복된 것인지 한국의 기차, 지하철, 버스, 그리고 제주도로 갔을 때 배까지 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여행으로 마음이 편해졌던지
여러 번 실수를 하게 됐죠. 새벽까지 엠마와 서울 청계천에서 놀다가 심야 버스를 탔던 하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당황하면서 다시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불러 세웠어요. 에구, 멀리서 한국 왔을 텐데 내가 대신 내줄게. 이러면서 무심하게 버스기사에게 말하고 우리 교통비를 대신 내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이런 따뜻함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건지 몇 가지 실수를 더했어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제 실수로 버스에 놓고 내린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치안이 좋다 보니 방심한 게 분명해요. 버스를 타고 가며 살아생전 저에게 유품으로 남기고 갔던 친어머니의 브로치를 꺼내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었거든요. 엠마,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한국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렇지? 엠마는 제 물음에 마냥 행복하게 끄덕거리기만 했죠. 그러고는 창밖에 따사로운 햇살에 저는 마침 잠이 들어버렸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엠마가 흔들어 깨워 겨우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좌석에 어머니의 유품을 놓고 내린 것이에요. 보통 프랑스에서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면 누가 훔쳐가서 절대 찾을 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뒤늦게 우리가 탔던 버스 회사에 전화하니 유실물 보관센터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의 유품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포항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는 모래사장에서 엠마의 휴대폰을 분실했답니다. 가끔 한 번씩 전화를 걸어보니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그런지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휴대폰 찾기를 포기하고 숙소에 들어가니 모래 속에서 폰을 주운 분이 충전해서 켰다가 저에게 전화 온 것을 보고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겠어요? 그분은 벌써 서울로 올라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퀵으로 포항에 있는 숙소로 휴대폰을 보내주었답니다. 그것도 본인 사비로 말입니다. 저는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휴대폰을 주우면 오늘 운이 좋네 이러면서 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프랑스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게 엠마와 저는 한 달여간의 긴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복귀했답니다. 딸 엠마는 한국이 너무 좋다고 반년마다 한국 놀러 가자고 저에게 계속 조르고 있답니다. 제가 부자였다면 정말 그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게 안타까웠죠. 그래도 엠마에게 한국어 공부도 시켜주고 있고 인터넷으로 가끔 랜덤 채팅을 통해 한국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와 엠마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은 한국, 올 겨울에 또 다시 방문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자드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 온 후 딸 엠마의 트라우마가 극복되어 참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